취업과 연애의 공통점을 보면 첫째, 잘난 사람이 무조건 잘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취업을 보면 학점이 좋고 토익이 좋고 이런 사람들이 무조건 좋은 회사 가는 게 아니잖아요. 마찬가지로 취업 면회를 함에 있어서도 잘생기고 돈이 많은 사람이 무조건 연애를 잘하고 결혼을 잘하는 건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끊임없이 노력해야 된다. 연애와 취업은 끊임없이 노력해야지 자기가 원하는 걸 얻을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세 번째, 도대체 무엇을 원하는지 모르겠다. 여러분들도 연애를 하시다 보면 남자친구가 뭘 원하는 것 같은데 얘기를 잘 안 해줄 때가 많잖아요. 마찬가지인 경우도 많고. 마찬가지로 우리 SK나 삼성이나 LG나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는 도대체 무엇을 원하는지 정확하게 말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냥 우리는 뭐 패기 있고 생각이 건전하고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얘기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고요. 자신감이 필요하다. 연애를 하면서 혹은 취업을 준비하면서 자신이 어떤 가진 능력보다 더한 자신감을 상대방에게 보여줄 필요가 있다는 거거든요. 자신의 능력은 80%밖에 되지 않지만 나는 100% 이상의 어떤 잠재적인 에너지가 있다는 걸 표현하는 것이 나는 한 80%밖에 없지만 나는 60%밖에 표현을 못한다면 전자가 후자보다는 더 성공적으로 취업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가끔 심표가 필요하다. 사랑에도 심표가 필요하다는 말을 이해하실지 모르겠지만 계속 밀고 당기기를 하지 말고 약간의 무관심과 그런 어떤 심표가 필요한데 취업에 있어서도 너무 어떤 스펙업에 몰두하지 말고 뒤에도 나올 내용이지만 가끔 머리도 식히고 가끔 다른 어떤 곳에서 좀 에너지와 어떤 소스를 찾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수능 다 봤잖아요. 수능 다 볼 때 처음에 문제를 풀다가 1번 문제, 2번 문제가 안 풀린다고 계속 그 문제만 잡고 있으면 문제가 안 풀리잖아요. 이제 뒤에서부터 쉬운 문제를 풀고 다시 돌아왔을 때 또 문제가 풀리는 것처럼 그런 심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타이밍이. 그 다음에 취업과 연애의 또 같은 점 중에 하나가 끝난 것에 미련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떨어뜨린 회사에 내가 조금만 더 열심히 했으면 내가 좀 더 열심히 했으면 저 회사에 붙을 수 있을 건데 라고 생각하는데 마찬가지로 연애를 하다 보면 옛날 여자친구, 남자친구에게 미련을 갖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것처럼 그런 미련을 갖게 되면 더 상처만 받고 이러는 것처럼 날 버린 회사는 유통기한 지난 빵과 같이 겉은 멀쩡하지만 이것을 내가 얻었을 때는 탈이 날 수밖에 없었던 거라고 생각을 하고 깨끗이 잊어버리는 그런 마음가짐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주변 사람들을 조심해라. 연애를 하다 보면 이제 여자친구분끼리 이제 만나보면 남자친구가 자기 친구들을 만나고 와요. 그러면 내 여자친구는 뭐 도시락을 싸와서 어디 놀러 갔네. 내 여자친구는 가방을 사줬네. 내 여자친구는 뭘 했네. 이렇게 각각 하나씩 장점만 얘기하는데 그 남자는 돌아와서 자기 여자친구한테 내 여자친구는 도시락도 사주고 가방도 사주고 뭐도 한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주변 사람들이 토익이 높고 뭘 하고 이렇게 장점을 얘기할 때 한 사람이 모든 걸 갖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어떤 사람은 학점이 좋기 때문에 취업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어떤 사람은 영어를 잘해도 될 수 있는 건데 난 취업을 하려면 저렇게 영어도 잘해야 되고 학점도 잘해야 되고 이렇게 다 잘해야 되는구나라고 생각하면서 자신의 장점을 놓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자신만의 무기를 만들어서 면접이나 어떤 취업에 있어서 어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뒤에 나올 건데요. 저는 학점도 별로 좋지 않았고 토익도 별로 높지 않아서 도저히 다른 스펙이 높은 사람을 따라잡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발상을 좀 달리해서 기본으로 돌아가서 인성 면접에 포커스를 맞추고 그것만 집중적으로 노력을 했습니다. 원서를 그렇게 많이 쓰지 않았어요. 그냥 붙으면 내가 다닐 수 있겠다라는 회사를 미리 한 6개월이나 1년 전부터 좀 찍어놓고 원서를 제가 20개 좀 안 되게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중에 제가 서류 통과를 몇 개 했는지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최종적으로 4개 회사의 면접을 받고 그 중에 아이러니하게 소위 말해서 좀 좋다는 회사 삼성하고 SK 두 개가 붙어서 결국 SK 건설에 지금 다니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너무 주변에 휩쓸리지 말고 자신의 전략을 세워갖고 취업을 준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보시면 취업을 준비하면서 자기소개서도 쓰고 면접을 보고 그 다음에 회사 생활을 좋은 결과를 얻었이 하게 될 건데 자기소개서는 연애편지와 같아서 나는 이러이러한 사람입니다라고 사람들한테 보여주는 거고요. 면접은 프로포즈와 같이 영원히 행복하게 해줄게처럼 저 이 회사에 들어오면 정말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라고 자신의 어떤 모든 걸 표현하는 거고요. 회사 생활은 연애 생활 혹은 결혼 생활과 같아서 역시 내 남자친구 멋있는 사람이야. 역시 저 친구는 정말 잘 뽑았어 라고 표현이 될 수도 있고 역시나 저 사람은 내가 뽑을 때 좀 긴가민가 했지만 좀 그럴 줄 알았어 라는 어떤 그런 사람으로 분리가 되기도 하거든요. 취업과 연애는 머리가 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고요. 여러분들이 취업을 하다가 힘들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지만 그럴 때마다 내가 취업을 너무 머리로 한 게 아닌가? 너무 나의 평가를 학점이라든지 토익이라든지 어떤 그런 점수로만 판단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정말 취업을 왜 해야 되는 건가요? 취업을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뭐 돈을 벌어야 되는 걸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진정으로 자신이 원하는 이유가 있다면 진심으로 준비를 하게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 친구 중에는 또 군대를 가지 않고 면제를 받은 친구가 한 명 있었어요. 그래서 그 친구는 아무래도 군대를 갔다 온 다른 동기들보다 취업을 먼저 하게 되었는데 그 친구 같은 경우는 같이 준비할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 친구가 어떤 이런 뭐 강연이라든지 어떤 취업을 준비함에 있어서 제가 따라갈 수밖에 없었고 제가 따라다녔어요. 그냥 친구 따라 강남 가듯이 자연스럽게 남들보다 취업을 먼저 준비한 거였는데 그 친구가 결국 자기 졸업할 때 이제 4학년 2학기 때 취업이 되지 못하고 재수라 그러나요? 취업 재수를 해서 6개월 뒤에 원하는 회사에 들어갔는데 이때 제가 느낀 게 뭐였냐면 나 이 친구랑 별로 다를 거 별로 없는데 이 친구 준비하는 것보다 한 6개월만 먼저 준비하면 잘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남들보다 조금만 일찍 준비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나라고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이제 자기소개서 같은 거 쓰다 보면 나는 뭐하고 살았지 하고 이렇게 자기 인생을 좀 폄하하시는 분이 있는데 저는 제 인생의 크리티컬 포인트를 3개를 뽑으라면 공익근무한 것도 뽑을 수 있고요. 저는 공익근무를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했거든요. 그래서 대통령 후보부터 생활보호 대상자까지 골고루 사람들을 만나봤어요. 그것도 있고 그 다음에 공익근무를 하면서 야간에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제가 유럽 배낭여행을 복학전에 갔다 왔는데 제가 스스로 돈을 벌어갖고 갔다 오게 되고요. 그때 편의점 아르바이트가 유흥가 근처에 있어서 소위 말하는 어떤 길거리 업소에 종사하는 사람들과 대화를 통해서 이렇게 사는 사람들도 있구나 라고 생각의 어떤 깊이 넓이를 좀 넓히게 됐고요. 그 다음에 제가 편의점에서 일을 하면서 돈을 벌면서 3일 동안 잠을 안 자고 일한 적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도 나중에 취업을 면접을 볼 때 많은 도움이 되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3번째가 유럽 배낭여행인데요. 제가 지금까지 24살 살면서 그때가 24살 때였으니까 24살 살면서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이 친구들은 틀렸다고 생각하는구나. 내가 틀렸다고 생각하는 거는 이 친구는 맞다고 생각하는구나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자기소개서 쓸 때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일을 했던 경험과 그 다음에 편의점에서 일을 했던 경험 그 다음에 유럽 배낭여행 갔던 경험 이 3가지를 주로 자기소개서 썼어요. 여러분 나중에 얘기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자기소개서 쓸 때 너무 컨셉을 잡지 않고 중구난방으로 쓰다 보면 스토리가 되지 않잖아요. 그러면 각 기업에서 자기소개서를 얼만큼 읽어보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간단히 가볍게 볼 건데 너무 그 얘기마저 좀 재미가 없다면 선택이 되지 않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소개서를 쓸 때도 어떤 스토리, 통일성을 추구해서 좀 얘기가 되게끔 컨셉을 잡고 쓰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